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대선 변수가 다시 좀 높아지고 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경계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지난주 발표됐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당히 공격적인 유세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측 차트 보시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크게 벌어졌던 당선 확률이 다시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다시 자극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후반쯤에 부각됐던 바이든의 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스캔들은 지난 4년 전에 이 경합주의 표심을 흔들었던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은 이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불확실성, 다른 말로 우리가 최종적인 대선 결과를 알 수 있는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양책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간의 그 세 주체 간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1.8조 달러에서 추가 증액을 지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사실상 이를 거절했고요. 그리고 오는 21일에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체 부양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양책은 상원 내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상원 통과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선 이전의 부양책은 기대를 좀 접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경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좌측 차트 보시듯이 미국에서는 확진자만큼 사망자 수가 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경제 봉쇄를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점이 심리의 추가 악화를 방어해주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정상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은 여러 경제 지표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과 달리 증가했습니다. 근데 사실 3월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을 당시에는 물론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시그널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많은 실업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 상당한 금액이 좀 지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소득 버퍼 또 경제 버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경제 지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게 미국의 소득 그리고 소비, 특히 내구재 소비라는 점에서도 반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가장 빠르면 1월 20일 전에는 이 정책 공백기에 마주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업수당 재원이 좀 떨어지는 와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줄어들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올 겨울에 시장 심리를 얼마나 잘 받쳐줄 수 있을지 시장 심리 변화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 녹록지가 않습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최근 유럽의 코로나 확산 추세, 기울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 곳곳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뒀던 경제 봉쇄 조치를 다시 단계별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 반년간 겪어봤듯이 이 경제 봉쇄는 정부의 소득 보전 정책이 추가로 필요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할 텐데요. 근데 이 재정 지출에 제약이 있는 유럽에서 경제 봉쇄가 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 소득 보전에 더 많은 정부의 돈이 필요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할 거고, 이런 점은 결국 코로나를 제어를 한 이후의 성장 정책, 정부 투자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이 반대로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럽의 성장 전망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 주요국 금리들을 보면은 이 성장 전망 그리고 물가 회복 전망 이 후퇴가 되면서 이미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 금리들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ECB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이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중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때 그 중앙은행이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유로존과 같이 재정정책의 한계가 존재하는 좀 지역에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재정부양책에 제동이 걸려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지나가면은 좀 돌파구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유로존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현재 유로존 물가는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성장과 물가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로화 강세가 좀 부담되는, 유로화 강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만약 계속해서 성장과 물가의 동력이 좀 나와주지 못하는 와중에 미국 측에서의 부양책 확대로 인한 이 달러 공급 증가가 유로화 강세 압력을 좀 야기를 한다면은 ECB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특별한 방도를 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정책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IMF는 2020년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기존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4.4%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가장 극심했었던 2분기 경기가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고 또 3분기의 반등이 예상보다 강했음을 반영한 상향 조정이었는데요. 다만 국가 간의 성장 격차는 지난번 전망에 비해서 더 벌어졌습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선진국 전망은 지난번에 비해서 2.3%포인트 상향되었고요. 또 특히 미국은 3.7%포인트 상향 조정된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에 대한 전망은 0.7%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펼쳤던 경제정책 그리고 보건정책들의 대응 능력의 차이가 경제 간극 확대로 연결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정책 여력 격차로 인한 이 경제 회복 경로의 격차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 부채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마주한 과제는 이 지속 가능한 부채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될 텐데요. 근데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선택할 이 방법, 출구 전략은 각국의 정책 여력에 따라서 서로 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정책 대응의 차이는 결국 국가 간의 경제 격차를 추가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 보시면 이 GDP 대비 정부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자단에 있는 정부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분모단에 있는 GDP를 더 키우는 방법이죠. 결국 부채와 성장은 상대적인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당시에 IMF는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끈 직후에는 이 개별 국가들에게 재정 건전화 정책, 이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펼쳐졌던 이 글로벌 경제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점은 이 경제 기반이 충분히 튼튼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빨리 정책을 후퇴시킬 경우에는 이 분모단에 있는 GDP가 충분히 강하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속 가능한 부채 환경,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환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에 IMF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IMF는 지난 2008년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뭐 가능한 여력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력이 있는 한 정부들은 부채 관리 정책으로 지나치게 빨리 선회를 하기보다는 이 부채를 추가로 늘리더라도 GDP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중장기 부채 관리에 더 좋은 출구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정부의 지출 비용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부채에 대한 고민을 당장은 좀 더 편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IMF는 이 성장 대비 금리가 낮은 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 부채 실질적인 부담이 자연스럽게 계속 경감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 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깎는다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을 급하게 좀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GDP를 더 키우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채를 지금보다도 더 많이 추가로 발행을 해서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텐데요. 여기에서 국가들 간의 정책 여력은 큰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들은 각자 이 재정 지출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이 정책을 펴 나가야 할 텐데 이 재정의 비용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중앙은행이 정부 지출을 보다 면밀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개별 정부들이 서로 좀 정부 부채를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각국의 재정 현황, 즉 금리 레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환율 리스크라거나 정부의 국가 신용도 리스크에서 좀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력이 있는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지속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역설했었습니다. 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라도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그 낙수 효과가 정책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들로 번지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좀 도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회복이 되는 곳은 재정 여력을 직접 손에 쥐고 있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 중장기 달러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양책을 펼치는 초기 국면에는 이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달러화의 공급의 뚜렷한 증가와 경기 부양 기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지 않을 미국 금리가 이 우호적인 약달러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서 다시 주변국들 경기와 금융시장에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언젠가 다시 유동성이 성장이 나오는 곳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신흥국들로 번졌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신흥국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찾아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여유가 주어질 수 있는 초기 부양 국면에서 자체적인 경제 기반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그 이후를 좀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라는 점이 최근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이 막판 지지율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 있는 주간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가 될수록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미국의 정책 공백기가 사실상 확정이 된 만큼 이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경제지표 모멘텀 약화와 같이 시장의 상승 추세를 할 만한 호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시장의 심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좀 올라갈 때쯤이면 발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경기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실물 지표들의 기대치 충족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주 후반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직면한 미국과 유로존의 PMI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